매일 아침 6시 세계 최고의 부자 워런 버핏이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스마트폰으로 밤새 폭락한 나스닥 지수를 확인할까요? 아니면 블룸버그 TV를 틀어놓고 월스트리트의 속보를 들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아주 고요한 방에 앉아 바스락거리는 종이신문 5부를 펼칩니다. 빌 게이츠도 일론 머스크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리콘밸리 거물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해야 할 억만장자들이 왜 이 빛보다 빠른 AI 시대의 가장 아날로그적이고 느려 터진 종이 쪼가리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지 그들이 나이든 아저씨들이라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본주의의 가장 깊고 어두운 비밀 하나를 파헤칠 겁니다. 당신이 무료로 뉴스를 보는 동안 당신의 통장이 왜 점점 얇아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정보의 감옥에서 탈출의 부를 축적하는지 말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장 내일 아침 당신의 습관이, 아니 당신의 인생이 완벽하게 뒤바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장 스마트폰만 켜면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수십 개의 기사가 쏟아지죠. 지하철에서는 유튜브 쇼츠로 전 세계의 경제 동향을 1분 만에 요약해서 봅니다. TV를 틀면 24시간 내내 화려한 그래픽과 자극적인 붉은색 자막으로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뉴스 채널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연준이 금리를 동결했대.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미쳤다더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경제 뉴스를 섭취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요? 왜 항상 주식시장에서 상투를 잡고 부동산 막차를 타며 피눈물을 흘리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이 정보를 소비하는 매체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TV와 스마트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시각적 자극과 무한함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포털의 경제기사나 TV 뉴스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도파민을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면 아래로 끊임없이 흘러가는 뉴스 자막을 상상해보세요.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물체와 시각적인 번쩍임에 반응합니다. 이건 수렵채집 시절 맹수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진화한 우리의 생존 본능이거든요. 방송국과 거대 IT 기업의 알고리즘은 이 본능을 아주 악랄하게 이용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에게 정확한 진실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의 시선을 단 1초라도 더 화면에 묶어두는 겁니다. 그래야 광고를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뉴스는 점점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이며 공포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증시 대폭락, 경제 붕괴 임박, 이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우리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이성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질 수가 없죠. 그저 공포에 질려 패닉셀링을 하거나 남들이 다 산다니까 포모 증후군에 빠져 빚을 내서 꼭지에 물리는 불나방이 될 뿐입니다. 반면 최상위 부자들의 정보 섭취 방식은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정보의 빠름이 아니라 맥락에 돈을 지불합니다. 여기서 종이신문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유한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면 끝이 없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끊임없이 새로운 기사가 추천되죠. 내가 언제 이 정보 섭취를 멈춰야 할지 기준이 없습니다. 결국 뇌가 지쳐버릴 때까지 쓰레기 같은 정보의 바다를 헤매게 됩니다. 하지만 종이신문은 다릅니다. 한 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면을 덮는 순간 끝입니다. 시작과 끝이 명확히 존재하는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이죠.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한정적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쏟아지는 수만 개의 소음 중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만을 걸러내기를 원합니다. 종이신문은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최고의 엘리트 편집장들이 어제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의 순위를 매겨 물리적으로 배치해 놓은 결과물입니다. 한면 우측 상단에 있는 기사는 세상을 뒤흔들 핵심 이슈이고 12면 하단에 있는 기사는 참고만 할 내용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즉 부자들은 단순히 뉴스를 읽는 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인들이 대신 해준 가치 판단과 우선순위를 사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아직도 그 특유의 연분홍색 종이를 고집합니다. 그 구독료가 웬만한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훨씬 비싼데도 전 세계의 헤지펀드 매니저들과 CEO들은 매일 아침 그 종이를 펼칩니다. 왜일까요? 디지털 화면으로는 절대 파악할 수 없는 거시적인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손바닥만 합니다. 한 번에 기사 하나, 차트 하나밖에 보지 못하죠. 이건 세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종이신문을 활짝 펼치면 양팔 너비의 거대한 지면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왼쪽 면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기사를 읽고 오른쪽 면에서는 신흥국의 스타트업 붐 기사를 동시에 보면서 뇌 속에서 이 두 가지 현상을 연결하는 창조적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부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해 선을 만드는 통찰력은 좁고 갇힌 디지털 화면이 아니라 광활한 종이 위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자본주의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집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지배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이트를 만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 그들은 과연 자신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는 살아생전 자녀들의 아이패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역시 아이들이 14살이 될 때까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죠. 오히려 그들은 집안을 수천 권의 책과 신문, 잡지로 채워놓았습니다. 세상을 중독시키는 시스템을 설계한 장본인들이 정작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은 그 시스템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시켰다는 사실.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격차, 바로 알고리즘 격차입니다. 과거에는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계급이 나뉘었죠. 하지만 지금은 알고리즘이 주는 대로 받아먹는 사람과 알고리즘을 통제하고 주도적으로 정보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계급이 나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하루를 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이 푸시 알림으로 밀어넣는 자극적인 연예인 스캔들이나 정치인 막말 기사를 봅니다. 점심시간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숏폼 영상을 보며 낄낄거리죠. 저녁에는 TV를 틀어놓고 앵커가 떠먹여주는 요약된 뉴스를 수동적으로 시청합니다. 이들의 뇌는 끊임없이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누군가가 다 요약해주고 누군가가 내 취향에 맞는 것만 귀신같이 골라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맹독입니다. 반면 상위 0.1%의 지배 계급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알고리즘을 혐오합니다. 내 뇌가 기계의 추천 로직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죠. 그들이 세계적인 명문 언론사를 아예 통째로 인수해버리는 현상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는 타임지를 샀고 로렌 파월 잡스는 애틀랜틱을 인수했죠. 대중들은 그저 부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얻으려고 언론사를 샀구나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제되고 검증된 팩트가 향후 인공지능 시대에 얼마나 희소하고 값비싼 무기가 될지 미리 꿰뚫어 본 겁니다. 가짜 뉴스와 AI가 생성해낸 쓰레기 정보가 인터넷을 뒤덮을수록 최고의 기자들이 발로 뛰고 크로스 체킹한 활자 매체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섭취할 최고급 유기농 정보 농장을 아예 통째로 사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직결되는 아주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뒤의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생성형 AI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터넷 공간의 99%는 기계가 1초 만에 찍어낸 가짜 뉴스와 복제된 정보들로 가득 찰 겁니다. 이른바 죽은 인터넷 이론이 현실이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정보는 더 이상 권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챗GPT한테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을 얻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미래의 부를 결정짓는 진짜 권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력과 집중력입니다. 알고리즘과 AI가 떠먹여주는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길들여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10분 이상 하나의 긴 텍스트를 읽어내지 못하는 활자 난독증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들은 복잡한 경제 지표를 분석하거나 기업의 100페이지짜리 재무제표를 읽고 숨겨진 리스크를 찾아내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겠죠.
그저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이 주식 무조건 오릅니다라고 선동하면 우르르 몰려가 돈을 잃는 완벽한 자본의 호구로 전락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고 활자로 된 텍스트를 읽으며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마치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는 슈퍼카처럼 압도적인 속도로 불을 쟁취할 겁니다. 남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선동당할 때 이들은 차가운 이성으로 활자 뒤에 숨은 자본의 맥락을 읽어내고 가장 싸게 자산을 쓸어 담을 테니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창을 띄워놓고 쫓기듯 영상을 넘겨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자들이 TV를 끄고 종이신문을 펼치는 건 단순히 아날로그 감성이 그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소중한 뇌를 알고리즘의 식민지로 만들지 않겠다는 치열한 생존 투쟁이자 돈의 흐름을 장악하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손은 스마트폰의 유튜브 아이콘으로 향할까요? 아니면 깊은 생각의 바다로 이끌어줄 한 장의 종이로 향할까요? 그 작고 사소한 손짓의 차이가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장외에 2연이라는 숫자를 몇 개나 더 붙여줄지 결정하게 될 겁니다. 선택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본주의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냉혹한 진실을 견뎌내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